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죠. 사실상 5일선과 이제 11선, 이 구간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구간에서 뭐가 나오죠? 바로 매각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공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시 예정일이 7월 8일인데 장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장 마감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어보면 당사는 두산 비나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나 거래 금액 상대방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매각이 무조건 돼줘야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됨으로써 시장에서 뭐가 생긴다? 상승 탄력에 대한 기대감, 즉 주주 배정 유상 등자 따위는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 강하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여기서 주춤했던 이유,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돌았죠. 그런데 두산 비나 매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어때요? 아, 이거 매각하면 4천억 들어오네? 유상증자 안 하겠네. 급등. 그죠? 지금 이제 제공시 시일이 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 오늘이죠. 오늘이기 때문에 이 장중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박스권 저점을 일단 찍었다. 그죠?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쳐줄지 아니면 이 65,000원 이 중요한 구간 정확히는 64,000원에서 65,000원 이 구간에 매물을 막고 밀릴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겠으나 비나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 탄력이 제가 봤을 땐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두산 비나 매각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큰 박스권에서 또 이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SMR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설명 드렸죠. 우리가 2차 전지 랠리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요? 양극재, 그쵸? 음극재, LFP, 뭐 LFP는 다른 배터리지만 뭐 흑연, 뭐 이 실리콘, 뭐 그죠?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뭐 리튬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2차전지 배터리에서 양극재, 음극재, LFP, 뭐 흑연, 폐배터리 이런 식으로 뭐 했어요? 테마가 돌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지금 AI 테마가 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테마거든요. 이 중에서 AI 중에 뭐가 있어요? 전력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전력, 로봇, 그죠? 로봇. 그 다음에 또 HBM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AI라는 큰 테마에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요게 지금 전력 안에서도 파생이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양극재라고 하면 여기 양극재 중에 들어가게 리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요 부분들이 지금 뭐냐 원전 여기 된 거 원전 뭐 전선 그다음에 뭐 변압기 이런 쪽 섹터가 나뉘는 거. 걔 맨 위에는 AI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력 안의 섹터에서 가장 강한 게 원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 AI라는 테마가 현재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질주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AI에 가장 필요한 뭐요? 전력이라는 부분들이 산업의 성장이 끝났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건 맞아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 고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저는 뭐요?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의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 3배, 4배 올랐기 때문에 총 10조짜리가 40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전력 섹터가 끝났느냐라는 건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주도주로서의 수급 역할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마다 뭐 할 수 있어요?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산업이 구조적으로 끝났다, 구조적으로 성장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상 고점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올랐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어떤 종목이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 두산이 지금 고점인지 정고점 뚫고 올라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죠? 주도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전력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상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다른 전력주, 전선주 실적 봤을 때 어때요? 계속 우상향하죠. 거기다 엔비디아가 곧 7월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럼 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자체가 4월 관세 10% 부과 때문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약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에도 언급이 됐다는 것처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전력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분기 실적 시즌에 관련돼서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두산 B나 매각을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오히려 이때는 비중을 좀 다시 한번 줄여서 수익을 챙기고 그런 가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력 산업의 인프라 확장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상승 탄력을 받을 때, 강한 상승 탄력 받을 때 뭐 해야 된다? 수익 실현이 들어가 줘야 된다. 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빠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그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내 돈이 있는 거기, 내 돈이 걸려 있는 거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내려간다, 우리가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면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차트 선생이 올라간다니까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아 빠집니다 라고 했을 땐 아 차트 선생이 빠졌다니까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래 병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 스탠스를 좀 확실하게 잡아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계속 뭐라 그래요? 이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뭐요? 제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간 지표들이 있다라고 했죠. 인간 지표. 인간 지표가 뭐예요? 바로 조회수예요. 조회수. 시장의 관심.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식었나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간 제가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2만 정도 나오거든요. 1만 5천에서 2만 이 정도 주말에도. 근데 놀랍게도 저번 주에 일요일날 5,800, 토요일날 6천 이 정도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관심도가 죽었다라는 건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나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매매 동향 보니까 개인들이 나간 게 아니던데요. 개인들이 매수만 했던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개인 투자자가 진짜 개인 투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정말로 인간 지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튜브 조회수가 개인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더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나올 거예요. 조회수가 더 나올 거다. 오히려 조회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량들이 결과적으로 진짜 개인 투자자가 아닌 차명 계좌로 들어온 걸 수도 있다. 왜? 공모도 쳤던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 계좌로 받은 다음에 이걸로 그냥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하면 거래원은 JP에서 만들었다 계좌를 JP로 잡힙니다. 이거 뭐요? 겉머리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외국인이 무조건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음모론적으로 다 접근하지 말고, 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했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무조건 다 개인이겠냐라는 관점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 투자자가 무조건 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움직임들을 봤을 때 분명히 개인 투자자 중에 검은 머리 외국인 개인 투자도 있을 거다.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빠질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64,000원 구간 일단 넘어준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만 정확히는 64,000원에서 뭐라 했어요? 65,000원. 이 구간만 넘어서 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넘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만 넘어준다라고 하면 전 사실상 간다라고 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구간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산 B나 매각권도 중요할 거고, 이 부분들로 있어서 한 번 더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대응을 해보자, 이 말씀 드릴 거고, 오늘 장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또 열심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대응하실 거겠다라고 하시면 위쪽 번호 010-9201 자 63이고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오늘 분명히 장중에 또 공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시 나왔을 때 변동성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뭐요? 멍 때리고 있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010-9201-6329 오늘 두산비나 매각권 분명 공시가 재공시가 나올 텐데 이 부분 나왔을 때 빠르게 올려드릴 거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설문조사도 합니다. 한 종목의 몰빵에서 50% 이상 태워 손실이 커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종목이 있다. 우리가 이 1000명이 투표했는데 75%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아마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었다라고 하면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공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주식에서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 빨간 적자 회사 매수 금지. 이거 초보자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적자 회사는 웬만하면 사지 마라.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바닥 대비 3배 이상 올랐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갑자기 AI 잘 나가니까 AI 사업도 안 하던 회사가 AI 사업한다. 또는 스테이블 코인도 안 하던 사람 스테이블 코인 한다. 본업과 관련하는 사업을 하면 거른다. 낱말 듣고 절대로 사지 말아라. 누가 수익이 났다는데, 누가 좋다는데 절대 매수 금지. 찌라시 이거 나온다는데, 이거 곧 단다는데 절대 매수 금지. 이미 2, 3년 전에 바닥 대비 5배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들 금지. 왜? 시체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쉽게 못 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더라도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크게 볼 일은 없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응에 대한 부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공시 나올 수 있으니까 장중에 잘 대응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두산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원전이 중요한데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왜 원전이 가요? 여러분들 왜 원전이 가요? 전력 때문이죠. 그죠? 자, 원전에서 어디로 전력을 보내요? 데이터 센터로 보내죠. 뭐로 보내요? 그냥 보내요? 아니죠. 전선을 통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거든. 이런 게 원전에서 전력을 만들어 데이터센터로 보내. 뭘 보내? 전선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케이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전선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가 또 뭐예요? 해상풍력 관련돼서 뭐한다? 전선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여름이잖아요. 여름.
여름에 뭐 많이 써요? 에어컨 많이 쓰죠? 뭐 많이 써요? 전력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전력. 그쵸? 전력난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 정신이 없네요. 전력난 이슈가 항상 있죠, 여러분들. 여름마다. 그 또 최근에 무더위가 심하다고 하니까 전력에 대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전력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 그리드. 어제 전체적으로 3, 4% 정도 올랐죠. 증시 약보합인 상태에서. 그럼 이게 뭐예요? 이슈가 받으면 상승 탄력 강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제가 전력 관련돼서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의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